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통신주 LG유플러스 먼저 볼게요. 오랜만에 장대 양봉 그리고 있는 LG유플러스를 봅니다. 이 시각도 5%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LG유플러스인데요.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라고 하죠. 이름하여 5G 무선망 원격 최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5G 무선망의 품질을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또 문제가 발견된 부분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 검출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이 나왔다라고 해서 LG유플러스가 오른다? 오늘 통신주 다 오르고 있거든요.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수단매 양상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4,1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썬데이토즈 볼게요. 장 시작부터 들썩였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7% 강세, 장중한 때는 꽤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나왔었던 게임이죠. 디즈니팝의 흥행몰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한동안 국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애니팡의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애니팡 4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22,600원 기록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장중 변동성이 큰 썬데이토즈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이마트 볼까요? 어제도 참 강했던 이마트 주가가 오늘 또 올라갑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그 적자 전환 소식과 함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적자를 기록했고 추가적인 쿠팡으로의 투자 유치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전해지면서 이마트가 수혜겠네? 이런 시나리오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국지구에 가지고 있던 스타필드 부지 이거를 팔 것이다라는 설이 돌면서 또 그러면 소위 총알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이마트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서고 있는데요. 13만 원 임박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송신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험주들도 뭔가 바닥권에 놓여 있는 저가 매수세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섹터들 오늘 공통적으로 그러합니다. 보험주도 통신주 그리고 음식료나 그 전기가스 업종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대원미디어는 전략을 좀 챙겨볼까 합니다. 사실 최근 몇 달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겨울왕국 2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요. 이 개봉 날짜가요. 올 연말 최고의 히트작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또 겨울왕국이 흥행했을 때 관련주로서 뭔가 바람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는 그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 상품을 유통하는 업체, 이 대원미디어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5% 넘는 상승. 이거 지금 따라붙어도 되는 것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가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결제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17,150원대까지 올라 있고 앞으로의 실적 긍정적이다라는 시각까지 계속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경동 나비엔에 대한 지적이 잠깐 있었는데요. 이 코너에서도 점검해볼까 합니다. 한국, 미국,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좀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천연가스 이제 사용 조금 더 보급화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환경 자체가 경동 나비엔은 호재다라는 시각인데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요.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요. 또 친환경,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경동 나비엔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고 관련한 뉴스들도 몇 개씩 이제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근데 일단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계절적인 요인에서 이제 보일러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거기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동 나비엔의 주가 흐름은 상당 부분 좀 어떻게 보면은 희노애락을 좀 겪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만 원, 8만 원 선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3만 원까지 급격하게 추락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장세가 회복됨에 따라 V자 반등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이 3분기 실적을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액은 1,8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에서 18%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수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중국 쪽에 대한 매출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제 중국 공장이 가동이 되었고, 중국 향에 대해서 우리 이른바 그 석탄 개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멀티플을 받았었는데, 중국의 석탄 개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미중력 분쟁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정부적인 재정 정책이 조금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 주가도 좀 낮아졌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석탄 개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동나비엔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국이 LNG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을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그 LNG 공급 간에 대한 어떤 계약 체결 뉴스라든지 네. 이런 이슈들이 생길 때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3분기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4분기에도 무난한 성장을 나타낼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우리 주식 시장에는 중국의 정부 정책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을 달리하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뭐 면세점이나 뭐 카지노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경동나비엔도 그 가운데 이제 하나로 꼽히게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앞으로를 이제 내다봐야 되는데 투자적인 측면에서 지금 구간에 접근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 매출보다는 미국하고 러시아, 우리나라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매출이 더 크게 차지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조금의 휘청하더라도 주가가 또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의견은 좋아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도 좀 여쭤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간에서 뭐 한 상승률을 어느 정도를 좀 목표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적으로 좀 매물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고점이 6만 원 정도 때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미중 분쟁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가지고 목표가인 6만 원까지도 한번 차익 실현 투자 전략이 유효한 종목입니다. 네. 투자 의견, 좋아요, 경동나비엔 점검을 해보고요. 최근 좋은 얘기 계속 들리네요. 다음은 KG 이니시스 보겠습니다. 오늘 KG 이니시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뭐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KG 이니시스는 제법 매일매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또 들여다봅니다. 대리님의 시각 좀 들려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전자결제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으로 22조 원에서 내년에 27조 원까지 거래액이 형성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KG 이니스는 다양한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페이와 그리고 카카오 페이 등 한 10종의 간편 결제 패키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4분기에도 이런 온라인 시장에 대한 매출 성장이 몰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서도 이제 상승을 하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KG 이니시스가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는 모회사인 KG그룹의 동부제철 인수였기 때문입니다. KG그룹이 동부제철 인수를 하기 위해서 각 계열사마다 그 인수 자금에 대해서 각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KG 이니시스는 이번에 한 280억 정도의 자금을 이제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못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간편결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멀티플을 부과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G 이니시스가 좀 더 상승 탄력이 최근 들어서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G 그룹이 이제 갖고 있는 그 KFC 있지 않습니까? 그 KFC 치킨, 요거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거기 쪽에서도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분들은 KG 이미 시작을 이니시스가 했나요? 예, 이미 시작했습니다. 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KG 이니시스가 담당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홈페이지에서도 흔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편 결제 나올 때 거의 KG 이니시스로 많이 좀뭐 휴대폰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게 자주 됩니다.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만약에 핀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 매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내년까지도 업황이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아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KG 이니시스도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점치며 이제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 앞으로도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대원 미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왕국, 우리 뭐 아이들이, 우리 꼬맹이들이 엄마 하늘색 드레스 사줘, 뭐 옆으로 머리 닦는 거 해줘, 온갖 열풍을 부르게 했던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애니메이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즌 이제 2가 곧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흥행을 해야 이 대원 미디어의 추가 상승도 나오게 될 텐데, 뒤에 보이는 저 캐릭터가 대원 미디어에서 이제 만든 엘사의 캐릭터인 모양이에요. 대리님, 관련주들이 심심찮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뭐 대원 미디어뿐만 아니라 SM SM 디자인 라이프. 디자인 라이프 또 뭐 관련주로서 꼽히고 있는데 상승 움직임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대원 미디어하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주가가 어떻게 보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40%는 올라가는 그랬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이상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개봉을 2주 앞두고 붙잡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겨울왕국이 개봉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매율이라든지 이런 그 11월 달에는 대작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속에서도 좀 상승 여력은 약간 더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원 미디어는 이제 지난 고점이 한 12,000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10,000원 이상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겨울왕국 2가 엄청난 흥행을 동반하던가 아니면 뭐 피규어라든지 이런 매출이 가시화될 때는 아마 또 거기에 대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률이 한 15%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네. 좀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2배 이상 올라왔던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약간 조금 리스크 테이킹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과거에도요, 영화나 뭐 드라마나 게임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대를 모았던 것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뭐 출시가 되고 방영이 되기 시작하면 관련주들을 인해 고꾸라지는 경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일단 개봉하고 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흥행이 얼마나만큼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주 정도 앞두고 있지만 한 그래도 개봉하기에 뭐 하루 이틀 전에는 좀 수익 실현을 한 절반 정도라도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수익 차익 실현을 해서 좀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원 미디어는 투자 의견을 글쎄요라고 네,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네, 일단 탑픽은 앞에 두 종목 중에 골라볼게요. KG 이니시스 그리고 경동나비엔 둘 중에서 어떤 종목에 힘 줘볼까요? 네, 경동나비엔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약간 좀 아직까지도 좀 반등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이제 미중력 분쟁만 해결이 된다면 전고점 수준 6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경동나비엔을 내일의 탑픽으로 올려둡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웅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7일입니다. 목요일에 거래가 끝났습니다. 간밤 미중 무역 협상이 12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듣고 출발한 국내 증시입니다. 다시 한번 미중 무역 협상의 무산에 대한 불안감이 자극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험 자산 기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을 모두 이탈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01% 그래도 상승으로 다시 방향을 막판에 돌면서 2144.32포인트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0.1%의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다시금 막판에 힘을 조금 내주면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양봉 궤틀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코스닥이 0.53% 하락하면서 666.15포인트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수급을 이탈해주면서 방향을 아래로 잡은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0.22% 상승하면서 1,159원 40전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1,160원에 바짝 다가간 선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방향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지수 오늘 하루 종일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0.01%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978.4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일본 지수도 방향성 뚜렷하지 않습니다. 0.1% 상승하면서 23,330엔대에서 거래 마치면서 계속해서 최근 들어 23,000엔 선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수급 화면으로 자세하게 점검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스탠스를 전환해준 모습이고요. 1,113억 원대 팔아내면서 거래 마칩니다. 기관과 개인은 700억 원대, 500억 원대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서 매매 동향 조금 더 점검해 보시죠. 보시다시피 기관과 외국인 모두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동반해서 712억 원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개인 홀로 1,919억 원 사자세를 외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모습 점검해 드렸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새로운 조인을 찾기 위한 이 본 입찰이 오늘 서류가 오후 2시에 조금 전 마감이 됐습니다. 큰 이변은 없었고요. 예상했던 대로 HDC 현대산업개발,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가 본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AK홀딩스부터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본 입찰에 참여한 그룹주들은 주가가 강하게 뛰어오르는 모습이지만 매각이 되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IDT까지는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과 아시아나 IDT 강하게 빠집니다. 5%대, 2%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AK홀딩스가 가장 강한 모습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두 자릿수 13% 급등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42,000원 선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상승분은 조금 일부 반납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꾸준하게 조금 횡보하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오늘 매각 소식 들려오면서 어제와 오늘 강하게 뛰어오른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도 2%대 강세를 보이면서 3만 원의 종가 형성하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2.7% 강하게 탄력 주면서 33,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시아나 IDT 2.2% 하락하면서 17,450원의 부진한 모습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주요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FNF와 카카오가 눈에 띕니다. 어제 모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증권가의 목표가 줄 상향 레포트가 이어졌던 종목이었고요. 특히 FNF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오늘 증권사에서 총 8개 증권사가 목표가 줄 상향 레포트를 줄 이어서 내놨습니다. 하지만 FNF와 카카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연이틀 기록을 해줬지만 주가 방향 모두 상승분 반납하고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FNF가 0.4% 하락하면서 11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카카오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네요. 15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매지온이 장중 오늘 조금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긴 했었는데요. 23만 3,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최근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5일선마저 오늘 뛰어오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매지온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오는 17일이고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 소아 선천성 심장 질환 약물의 톱라인 데이터를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 좀 하회 모멘텀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주가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5거래일 연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시장 컨센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2.27%
3% 강세를 보이면서 23,300원에 시세를 마무리 지었고요. 52주 신고가 역시 경신해 주는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하고 셀트리온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증권사도 잘했다, 이 정도면 괜찮았다라고 평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룹주를 강하게 팔아내고 나가면서 일제히 주가 막연 밑으로 트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7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2.8% 하락하면서 19만 1,000원까지 내려와 주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음봉으로 캔들이 전환됐고요.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한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7거래를 연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4%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2% 하락하면서 4만 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헬스케어도 2.7% 강하게 눌리면서 5만 2,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CJ 대한통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역시 잘 나왔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다, 실적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주가 방향을 위로 틀지 못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1.2% 하락하면서 16만 3,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나 상한가 근처까지 도달했던 종목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흥하해운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고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흥하해운이 부동산 자산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상한가를 가득 채운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루메드가 장중 25% 급등이 나왔고요. 인스코비 상한가 채우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회사인 이스코비가 3,755원까지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워주는 모습이고요. 셀루메드도 18.49% 급등하면서 7,0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